그 명태균 게이트에 나오는 등장 인물들이 핵심 인물들이 몇 명 있잖아요. 예. 윤석열, 김건희, 그리고 명태균, 윤상현, 그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었기 때문에 윤상현, 당대표였던 이준석 이렇게 했는데 윤석열, 김건희에만 계속 초점이 맞춰졌는데 예. 어제 이제 그 공천 개입의 통로 선상에 있는 이준석과 윤상현이 어제 이제 본격적으로 부상을 했어요. 예.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어제 압수수색 됐고 예. 그리고 윤상현은 어제가 아니고 소환조사를 받았는데 예. 윤상현이 소환조사 해가지고 말을 바꿨다고 그래요? 예. 어떻게 바꿨대요? 그러니까 네. 윤상현 이미 그 명태균이가 윤석열과 나눴던 내용, 다음에 김건희와 나눴던 내용 녹취록을 공개를 했잖아요. 네, 다 공개가 돼 있죠. 했잖아요. 네, 2022년 6월 1일 날 이제 재보궐선거가 있었는데 5월 9일이었죠. 그러니까 윤석열이 5월 10일 날 대통령에 취임했으니까 취임하기 하루 전날 네, 명태균한테 아니 내가 김영선이 그 대선 때 고생 많이 했으니까 공천 주라고 했는데 당에서 말이 많네. 예, 명태균입니다.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예.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예. 뭐 이렇게 말이 많네. 당에서 중진들이 제발 이거는 좀 자기들한테 맡겨달라고. 그 상현이가 이 공천관리위원장이니까 내 상현이한테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 라고 이제 네. 이야기를 했다는 저게 공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윤상현은 아니 나는 윤석열하고 통화한 적이 없다. 지금까지 그랬죠. 네, 통화한 적이 없다. 지시받은 적도 없고. 지시받은 네. 적도 없고 통화한 적도 없고 무슨 뭐 윤석열이나 김건희 부부 때문에 내가 무슨 부당하게 공천한 적도 없고 네. 이런 식으로 딱 잡아댔는데 그저께였죠. 그저께 소환됐죠. 그래가지고 15시간 이렇게 조사를 받은 걸로 네. 보도가 됐던데 거기서 그러니까 뭐 어쨌든 이야기를 했어요. 진술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 특검에 그렇죠. 하는데. 이미 저렇게 증거가 명백하니까 아니 5월 9일 하루 이틀 전이라고 그랬으니까 5월 7일 아니면 8일경에 장제원이 먼저 전화한 거죠. 장제원이가 그 당시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이었어요. 네. 윤핵관 실세 중에 실세였죠. 장제원이도. 장제원이가 자기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당선인의 뜻인데 김영선 전 의원한테 공천 주라고 한다 라고 전달을 했고 논의해 보겠다라고 자기가 답변을 했고 그리고 5월 9일 날 윤석열한테 전화가 왔다. 그러니까 명태균하고 저게 통화를 끊고 실제로 전화를 한 거예요. 네. 윤석열한테 실제로 전화를 해가지고 야 그 장제원 전화 받았어? 예 받았습니다. 그래? 그러면 됐다. 네. 그러면 됐다. 네. 그러니까 김영선 잘 좀 해줘라. 이제 또 그렇지. 예. 그렇죠. 그랬더니 논의해 보겠다라고 예. 그렇다는 거고. 저 그러니까 이제 예. 지금 여기에 지금 안 나와 있는데 네. 지금 윤상현이가 지금 한국일보 단독 기사인 것 같은데요. 네. 윤상현이가 한기호 그 아니, 당시 그 단독 기사가 아니고 한기호는 당연히 이제 그 사무총장이 한기호였어요. 그리고 공천 여기는 이제 저 다음인데 윤석열이 윤상현한테 전화하잖아요. 윤상현이 한기호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 공관이 부위원장이고 당의 사무총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윤상현이 이제 그 다음에 전화를 하는 건데 하나는 저게 생략이 돼 있거든요. 네, 그 다음 이제 윤석열이 윤상현한테 전화하고 그 다음 순서가 윤상현이 한기호한테 전화를 해서 이제 그러니까요. 실행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네. 언론에 한기호한테 자기가 윤석열의 뜻을 알려준 거. 네. 그 부분이 지금 그거는 예전 보도가 나온 내용들이에요. 예. 그래? 예. 그래서 이제 저런 식으로 이어지는 거죠. 처음에 근데 저게 어제 이제 우리 나올 때 이준석 압수수색 얘기하면서 7불사 모임, 7불사 회동에 대해서 어제 얘기했잖아요. 7불사 회동 받고 이제 김영선 공천이 계속 논의가 되는 거잖아요. 그때부터. 저게 이제 장제원이가 전화했다는 것 자체가 어제 이제 처음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네. 이제 풀된 내용인 거고. 풀된 내용인데 그 얘기들을 어제 같이 풀됐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한국일보가 이제 어느 게 단독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장제원이 단독인지. 그러니까 제가 기사를 네. 다른 이 언론의 기사를 읽어봤는데 한기호한테 전달됐다는 내용이 저기에만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한기호한테 그 당시부터 이렇게 부위원장이고 했기 때문에 통화가 됐다는. 윤상현이가 계속 부인을 하고 네. 있었는데 내가 한기호한테까지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게 당 사무총장이거든요. 그 당시에. 한번 다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어쨌든
아까 그 시나리오 한번 다시 올려줘 보세요. 근데 그 처음에 이준석이 이제 명태균한테 아까 7불사 회동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이준석이가 새벽에 이제 명태균한테 저렇게 전화하는 거잖아요. 단수공천 이제 계속해서 공천, 김영선 공천 논의를 하는 와중에 단수공천인 줄 알았더니 경선하라는 것 같은데 라고 명태균한테 전화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4월 달이에요. 아니요, 그날 아침에. 그날 저녁에 새벽인가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명태균이 부랴부랴 이제 아침에 윤석열한테 전화를 하는 거죠. 김영선 하라 했는 말이, 그래서 이제 윤석열에 저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 우리가 수도 없이 들었던 그 통화. 김영선 하라 했는데 말이 많네? 그리고 상현이한테 뭐 애가 공관위원장이니까 뭐 얘기할게 뭐 이런 얘기를 전화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명태균 또 김건희하고 한 번 더 통화하잖아요. 윤한홍, 권성동이 뭐 하여튼 반대하는 것 같은데, 야, 미루라 할게. 이 얘기를 또 김건희가 저 통화에서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윤석열이 이제 윤석열한테 저렇게 통화하고, 이걸 이제 와서 저 윤상현이 인정을 했다는 거잖아요. 어제 특검에서 진술했다는 거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이어지는 통화가 저 통화도 많이 들었는데, 명태균이 강혜경이한테 다 끝났어. 대통령 전화해갖고, 김영선 해주라 했는데 뭐 이 얘기를 명태균이가 이제 강혜경한테 신나서 하는 통화가 이미 녹취록으로 공개됐죠. 그러고 나서 강혜경이 또 김영선한테 하는 통화도 녹취록이 공개가 됐거든요. 축하드립니다. 그때 김영선이 하는 얘기가, 보안에 붙이라 그랬는데, 명태균 씨가 또 너한테 얘기했네. 뭐 이런 식의 통화 녹음이 공개가 됐는데, 저런 식의 이제 시나리오가 구성이 된다고 볼 수가 있죠. 저게 하루 5월 9일 날 이루어진 일이거든요, 저게. 아니, 그러면은, 윤상현은 어쨌든 장제원 전화를 받았고, 윤석열 전화도 받았고, 한기호한테 윤석열의 뜻이 어떻다는 것도 공유를 했고, 그런데 공천자를 확정하는, 네. 재보궐선거 공천을 확정하는 그 논의의 장에서 나는 이야기하지 않았다. 윤석열의 뜻이 어떻다는 거, 그리고 김영선을 해줘야 된다는 거 이야기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부인한 거죠. 나는 업무 방해한 게 아니다. 네. 라고 이제 부인을 네. 했단 말이죠. 네. 그러면은 결국 특검이 규명해야 될 거는 최종적으로 공천자를 확정하는 그 회의에서 윤상현이가 또는 한기호가 야, 대통령의 뜻이 이거니까 김영선이 해줘야 된다. 라고 테이블에 네. 했겠죠. 다 이미. 자, 조사할 때 보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중요한 사람은 나중에 조사하잖아요. 네. 밑에서부터 치고 올라오는 네. 거잖아요. 네. 이상민도 마찬가지로, 뭐, 소방서장부터 해가지고 쭉쭉쭉 해서 위로 소방청장까지, 허석군 소방청장까지 다 조사한 다음에 이상민을 불렀잖아요. 여기도 윤상현을 부르기 전에 이미 공천관리위에 그 참석했던 사람들 멤버들. 다 조사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윤상현을 불러서 추궁을 했겠죠. 예. 저기는 아까 한교한테 전화한 부분 안 나왔지만 제가 보기에는 순서상으로 본다면 한교도 이미 조사했을 걸로 이렇게 추정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윤상현에 대한 그 영장도 곧 들어간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조사를 했으니까 이제 다듬겠죠. 이게 딱 조사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혐의를 다듬는 거죠. 그래서 업무 방해, 이미 압수수색 영장에 그렇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윤석열, 김건희, 이준석, 윤상현 등등이 다 공모한 걸로 돼 있어요. 공천계획. 업무 방해에 공범이 되는 거죠, 다. 예. 윤상현도 사실 자기가 공천관리위원장인데 윤상현은 어떻게 돼야 되는지 좀 봐야 되겠는데, 공범으로 될 수, 윤석열과 김건희 업무 방해에 공범이 될 수가 있죠. 공천관리위원장이지만.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그 특검이 겨냥하고 있는 혐의는 네. 업무 방해의 공범, 공천에 부당하게 개입해가지고 그런 그 윤석열이 어떻든 명태균한테 혜택을 본 그 부분에 대한 반대 급부로 네. 김영선이 공천해준 그 부분의 공범으로 지금 그렇죠. 이준석도 조사받은 이준석도 그 공범으로 돼 있잖아요. 네. 근데 그래서 이준석 같은 경우는 지금 이준석은 어쨌든 자기는 지금 혐의를 부인을 하고 있고 자기가 뭐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분위기를 파악해서 명태균한테 알려주고 다음에 보니까 제 기억에는 이미 4월 달에 김영선이 단독 공천은 어려울 것 같다 분위기가라고 이미 이야기를 했어요. 네. 이미 이준석이 그렇게 명태균한테 하면서 김영선을 공천했을 경우에 창원 의창에 공천했을 경우에 민주당 후보를 10%포인트 이긴다는 여론조사 결과
결과가 있으면 내가 한번 밀어보겠다라고 했고, 실제로 명태균이가 그런 여론조사 결과를 이준석한테 전달을 했고, 그게 이제 초기잖아요, 초기. 그게 4월 달이에요. 그러니까 초기에 이제 그걸 명태균한테 근거를 가져오라 그래서 그 여론조사를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준석이가 명태균한테 알았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 여론조사 결과 자기가 받았고, 윤상현하고 친한 경기대 함성덕 교수, 네. 윤석열 지인이죠. 함 교수한테도 그걸 보내줘라. 네. 결국 그거는 윤석열한테 들어가게 하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제 역할을 한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이제 확인이 된 건데.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이 업무 방해 공범으로 같이 묶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예. 지금 그 이준석의 역할도 그게 업무방해 혐의로 공범으로 충분히 적시가 할 수 돼 있는? 있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네. 압수수색 영장에 네. 이미 업무방해 혐의에 윤석열, 김건희의 업무방해 혐의 공범으로 그러니까 적시가 돼 있는 거죠. 제 네. 이야기는 지금까지 드러난 그런 부분들이 업무방해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네. 그런 증거가 되느냐. 아, 그렇죠. 되죠. 다. 그런 어떤 일련의 과정들이 이제 우리가 지금 윤석열, 김건희의 업무방해 공범이라고 얘기했지만 전부 어떤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특검이 이제 그거 다 구속영장이라든가 이를 청구할 때는 다 예를 들어서 이준석은 개혁신당의 당대표 그래서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일단은 먼저 꼬리시킬 사람이 이제 윤상현. 근데 그걸 이제 또 그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이 돼서 구속이 될지 안 될지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럼 뭐 예를 들어서 범죄 혐의가 증명이 됐다. 그리고 도주 우려가 없다 그러면 영장이 기각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범죄 혐의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뭐 그렇게 이제 영장이 발부되느냐 기각되느냐 가지고 뭐 법원을 비난하기도 하고 또는 혐의가 인정됐느냐 안 됐느냐 이렇게 보기도 하지만 실제 그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윤상현 같은 경우도 뭐 국민의 어떤 정서나 감정은 당연히 구속돼야 되는 거잖아요. 내란에 동조도 하고 갖고 윤석열 옹호 세력이잖아요. 대표적인 윤석열 옹호 세력이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국민 감정상으로는 지금 구속하는 게 맞는데 실제 이제 법원이 판단할 때는 어떨지는 봐야죠. 그러니까 혐의가 소명이 이미 돼버렸어. 됐고 도주 우려, 증거 인멸 우려 없으면 기각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불구속 재판을 받다가 나중에 법정 구속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봐봐야 되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그래도 개혁신당의 당대표가 하기 때문에 곧바로 영장 청구를 할 것 같지는 않고, 이거는 이준석에 대해서 신병은 상당히 고민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 윤석열 공천 개입 의혹 관련해가지고 이준석과 윤상현, 다음에 그 통일교 네. 쪽 관련해가지고 권성동, 네. 다음에 양평 공공지구 네. 특혜 네. 의혹 관련해서 네. 김성교, 네. 다음에 최상병 특검 관련해가지고 누구야? 이철규하고 네. 임종득? 네. 임종득. 줄줄이죠. 그러니까 다. 지금 6명이네요. 현역 의원이 지금 6명이 뭐 더 나올 수도 있고. 더 나올 수 있고, 근데 아니, 줄줄인데, 그렇죠. 근데 이제 나오겠죠? 결국은 국회에 영장을 청구를 하면, 회기 중에 청구를 하면,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민주당이 다수 의석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또 산이 있는 거죠.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 지금 뭐 박찬대 당대표로 뛰고 있는 박찬대 의원이나 정청래 의원 다 지금 내란 세력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하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명해야 된다고 그러고, 정당 해산해야 된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체포 동의안 올라오면 무조건 통과시키겠다. 그 얘기라고 봐야죠. 근데 이제 막상 또 이제 선출이 되면 뭐 카운터 파트 이거 하니까 뭐 다 할지 아니면 경중을 가려서 할지는 모르지만 어찌됐든 간에 일부는 윤상현 같은 경우는 체포동의안이 통과가 당연히 되겠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역 의원 6명이 특검의 수사선상에 올라 있고, 다음에 뭐 추경호 의원이라든가 내란이 벌어졌던 그날에 이제 이 윤석열의 내란을 조직적으로 엄호했던 세력에 대한 또 수사가 수사도 필요한 거 진행해야죠.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네. 되면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지리멸렬한 야권이 의석수가 네. 개헌 저지선 밑으로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